가이스토리. 가와 나로 이루어진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가지문입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책이란 뜻이죠.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 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1문단에서는 노자를 바탕으로 쓰인 이제 한비자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노자를 바탕으로 노자를 해석해서 만든 책인 한비자는 일단 법치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런 노자의 사상을 반영한 것은 한비자의 해로, 유로라는 속편에서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문단 보겠습니다.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즉, 한비자도 도가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봤다는 거죠. 그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자, 이 문단에서는 만물 생명의 근원인 도에 대한 한비자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도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노자에서 그렇게 봤는데 한비자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가? 이것이 인간 사회에서 이제 성패가 드러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한비자는 보았다고 했습니다. 3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 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했다. 즉, 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긴 하지만 그 모습이 항상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파악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만 있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한비자가 본 도의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정리해보면 도라는 것은 이제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이 도의 모습이나 이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즉 불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하면은 도는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고요. 도가 가변적이니 통치술, 아까 1문단에서 한비자는 노자의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도가 변한다면은 그걸 바탕으로 한 법치, 즉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3문단입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에 근거해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경리에 동의하면서도 이 한비자는 그래 인간은 욕망 때문에 사회가 혼란되는 거야 라는 노자 입장에 동의해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도 노자 회사처럼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단에서는 시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를 해보면 도는 시비가 뭔가요? 옳고 그름이죠? 그 옳고 그름에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 즉 기준이 된다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도라는 것은 여러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이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통합하고 있는 도를 기준으로 이건 옳고 이거는 글러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자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뭐냐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는 맞다. 그런데 노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욕망을 없애야 된다라고 본 반면에 한비자는 인간의 욕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 대신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가에서는 한비자의 어떤 법치 사상이 노자의 도가 사상과 결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지문 보겠습니다.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라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자, 1문단에서는 유학자들이 본 유학의 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유학자마다 이런 도가의 도에 주목해서 주석을 전개했대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문단에서는 어느 학자가 노자 주석을 어떻게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겠죠. 이 문단 보겠습니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학자 이름이 나왔네요.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의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그는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은 당연히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적 실천의 측면과 결부해서 이해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도에 대한 왕안석의 견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 봅시다. 왕안석은 도를 만물 물질적 근원인
기와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쵸? 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가 변하듯이 이 기라는 것은 변하는 건데 이 기가 변하듯이 현상 세계도 변화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지금 노자에서는 그런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본 반면에 이 왕한석은 이런 인간이 만든 제도와 규범 같은 것이 사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왕한석은 노자에 나온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본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왕한석을 이제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인 측면과 결부해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문단 이어보겠습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에게는 자 학자가 또 나오네요.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유학자인 그의 입장에서 그는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도덕 진경주를 저술했다. 자, 그러면은 오징은 도덕 진경주를 저술한 이유가 노자와 유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노자에서 유학의 어떤 면을 발견해서 쓰고자 한 거네요.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체제를 재편했다. 즉, 도의 이념을 유학적인 입장에서 새로 재개편한 거죠.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그는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해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유학의 인의 예지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결과로 파악했다. 자, 그러면 오징의 도덕 진경주에 나온 그의 주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오징은 이제 도덕 진경주에서 도에다가 이제 유학 이념을 결부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노자의 기존 구성 체계를 개편하는 등 이 노자의 내용을 유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도의 쇠퇴 때문에 유학의 인의예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본 것과 다르게 인의예지, 도의 현실화, 도가 현실화해서 유학의 인의예지가 나온 것이고, 그치?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만든 규범과 질서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본 거죠. 따라서 3문단에서는 도에 대한 오징의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4문단 보겠습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삼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에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장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다양한 경전을 인용해서 노자를 해석하면서 그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지금 설에는 이런 노자가 그동안 오해를 많이 받아서 이단으로 치부됐다라고 보고 노자에서 인의를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였다. 이렇게 나름 변론도 하고 있네요. 이런 설의 노자 집회 내용을 정리해보면 노자 집회에서는 도라는 것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그리고 그것의 천명,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를 했고, 그쵸?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장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문단에서는 도에 대한 설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서는 이제 노자에 대한 유학자들의 각각의 주석을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왕안석을 설명했고 두 번째 오징, 세 번째 설해를 설명했는데 각각 보시면은 송나라의 왕안석, 그리고 원나라의 오징,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설해라고 하면서 시대가 흐르면서 어떻게 유학자들이 노자를 해석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을 비교하고 있다. 자, 가에서 한비자의 어떤 사상을 얘기하고는 있으나 의의를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노자와 사회적 파급력의 면에서 비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2번.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를 소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자를 수용한 입장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 한비자는 이제 법치주의, 엄격한 법치 국가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해서 노자를 수용한 건 맞지만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나는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 개념이라는 것은 도겠죠. 이걸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 누구 나왔죠? 왕안석, 오징, 설해 나왔잖아요. 그쵸?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에는 송나라, 그 다음 원나라, 그 다음 명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하고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자,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이 나와 있지도 않고 그것을 절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이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자, 비판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구체적 사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를 보면 되겠네요. 1번.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자, 한비자는 도를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본 거지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게 아니죠.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도는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이 시비에 따라서 도가 바뀌면 안 되죠. 기준이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는데요. 이제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이는 가의 사문단에 나와 있듯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즉, 다른 말로 욕망이겠죠. 인간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본 게 한비자의 의견이겠습니다. 3번, 도는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이는 가의 산문단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비자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서 도가 천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잖아요. 그쵸? 즉 다른 말로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서 변화한다. 즉 가변한다 라고 보았고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4번,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는 가의 이문단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한비자는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난다라고 이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5번,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시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자, 이도 가의 이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도가 만물의 근원이다. 이것을 이제 노자의 의견인데 그것을 받아들였죠. 한비자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현실 사회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사문단에도 나와 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본문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기역은 유학자의 입장인데 이 유학자는 즉 오징을 말하는 것이고 니은의 학문적 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문적 소신은 설애의 소신을 말하겠죠. 즉 오징과 설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역은 유학 덕목의 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니은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인 의도를 밝히려는 것에서 포출되었다. 자, 지금 기역, 즉 오징의 입장을 보면은 유학 덕목이 등장하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노자의 견해를 수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에요. 이 노자는 도의 쇠퇴로 인해서 인의 예지가 왔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도의 쇠퇴 때문에 유학의 인의 예지가 나타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니은은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인 의도를 밝히려는 것에서 표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 의도를 밝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습니다. 2번, 기억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을 제거하는, 니은은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자, 니은을 먼저 보시면 설에는 노자 사상과 유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봤어요. 즉 공통점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노자 사상과 유학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기억이 이제 오징이 도교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긴 했지만은 이걸 제거한다 뭐 이런 입장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기억이 틀렸기 때문에 이번도 옳지 않습니다. 3번 기억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니은은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해서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자,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 지금 이 종교는 도교를 말하는 것 같은데 도교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니은에서 유학 이론의 독창성을 밝히고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 기억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니은은 이 유학에서 이단원으로 치부하는 사상의 진위를 밝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자, 기억에서 오징은 도와 유학 이념에 관련된 구절을 추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서 정당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설에는 이단으로 유학에서 치부하는 그런 도교의 진위를 밝혀서 오해를 바로 잡으려고 한 게 맞겠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기억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과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니은은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자, 기억에서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가 나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유학의 사상적 우위를 입증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채워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에 대해서 왕한석은 동의했을까요? 아니죠. 왕한석은 기를 얘기를 하면서 기가 현상세계보다 앞서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역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겠죠. 오직 역시 도는 천지 만물에 앞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역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니은,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왕한석은 지금 니은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규범이 도가 현실화된 것이다 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오징은 동의하겠죠. 하지만 왕한석 같은 경우는 인간의 규범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라고 본 게 아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왕한석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디귿. 도는 현상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자, 그쵸. 지금 왕한석과 오징 다 모두 도를 현상세계,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와 연결지어서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 둘 다 동의할 겁니다. 리을. 도가 변화하듯이 현상세계가 변하니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 사회의 규범도 변해야 된다. 그쵸? 왕한석 같은 경우는 도는 변하는 거다. 그러니 그 도가 지금 현실 사회에 있는 것처럼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 사회도 규범도 변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겠지만, 자, 오징 같은 경우는 도 자체를 불변하는 것으로 봤어요. 따라서 도가 변화하듯이 이 부분에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 따라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니은에 동의하겠군. 자, 기억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맞으나 니은도 동의하지 않겠으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왕한석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자, 리을은 동의하지만 니은은 동의하지 않죠. 3번, 왕한석은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아닙니다. 둘 다 디귿도 동의하고 리을도 동의하겠습니다. 4번, 오징은 기역과 리을에 모두 동의하지 않겠군. 그쵸?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아닙니다. 오징은 니은에 동의하고 디귿에도 동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를 통해서 선지를 골라봤을 때 적절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가,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의 사상가는 한비자를 언급하는 것일 것이고, 나는 꽤 많은 사상가가 나왔죠. 첫 번째로 왕한석이 나왔었고, 두 번째로 오징, 그리고 설해가 나왔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청나라 초기의 유학자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지금 왕부지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 나의 사상가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겠군. 자, 지금 왕부지는 보기에서 노자가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야 된다, 없애기만 된다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대응을 했죠. 그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러한 왕부지의 주장은 가의 한비자의 의견과 동일하죠. 한비자도 역시 그래, 인간의 욕망이 있다, 이것까지는 동의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왕부지 입장에서는 가의 한비자의 그 인위적 개입, 즉 인간의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한 것에 동의하고 수긍을 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한석이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긍정하겠군. 자, 지금 보기에 보시면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나에서 왕한석이 이제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을 했었죠. 그러면서 유학 이념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하겠죠. 지금 왕한석은 제도, 규범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둘의 의견이 상통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여기에 그 기존에 있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다른 사상, 유교 사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오징은 그 노자 사상을 유교 사상에 맞춰서 순서도 바꾸고 아니면 원문의 내용도 바꿨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보겠죠. 따라서 3번도 맞습니다. 4번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이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맞죠? 지금 3번하고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해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를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왕부지가 보기에서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시켜야 된다라고 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나의 설해가 지금 기존에 있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한다는 건 뭐냐면 노자 사상에 대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걸 비판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는 것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설해가 어떤 부분을 비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어휘 문제입니다. 자, A는 여기 가의 1문단에 보시면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했을 때 담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담기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A의 담기다의 뜻은 어떤 내용이나 사상이 그림, 글, 말, 표정 따위 속에 포함되거나 반영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글에 포함된 거겠죠. 자, 이랬을 때 이 담기다가 가장 문맥상 의미가 가까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1번 과일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다. 여기서의 담기다는 과일이 어떤 물건이 그릇 따위에 넣어져서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면에서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물체가 어떤 곳에 넣어진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상자에 탁구공이 가득 담겨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자라는 그릇 따위에 탁구공 같은 어떤 물건이 넣어지다라는 뜻이므로 1번과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이 담겨 있다. 자, 수박이 계곡물과 같은 액체 속에 넣어져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A의 담기다와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니게 되겠습니다. 4번 화폭에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지금 봄 경치라는 내용이 그림과 같은 화폭에 포함되거나 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담기다가 쓰였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매실이 설탕물에 한 달째 담겨 있다. 우리 술을 담그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때 담기다는 김치, 술, 장, 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가 버무려지거나 물에 부어져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보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매실이 설탕물에 담겨져서 지금 익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담기다는 A의 문맥적 의미와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